정부가 16개 관계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제3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차세대 인공위성 개발, 달 탐사 궤도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추진, 글로벌 우주개발 생태계 참여, 민간 우주기업 육성 등의 계획을 올해 중 수행한다.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작년 대비 6.4% 증가한 6,158억 원 규모의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1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개발을 추진하고 한반도 관측 성능 향상을 위한 다목적 7A호와 초소형 분집 위성 개발에 착수한다. 우주 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 개발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75톤급 엔진과 7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발사 성공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발사에 사용될 각 단별 비행 모델 내호기 제작에도 착수한다. 누리호는 단별로 체계 개발 모델에서 인증 모델에서 비행 모델의 순으로 개발 중이다. 소형 위성 발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형 소형 발사체 선행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토, 자연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러시아 소유주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보낼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1호, 2호, 4호가 개발 중이며 3호, 5호는 221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목적 실용 위성 7A호도 개발한다. 7A호는 기존 7호보다 적외선 탑재체의 성능을 강화하고 광학 탑재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다. 2021년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6호, 7호의 위성체 조립과 기능 시험 같은 마무리 작업에도 들어간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의 3세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궤도선의 실려달 착륙지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의 비행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달 착륙 궤적 설계, 영상항법 알고리즘 설계 등 203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달 착륙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함께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들과 연계한 기술, 정책적 협력을 위해 UN 산하 국제위성항법위원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 나사의 민간 달 착륙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미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미래 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 참여형 우주기술 개발 사업인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은 2020년부터 9년에 걸쳐 총 48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우주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우주개발 개도국의 맞춤형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개소한 우주부품 시험센터 같은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우주환경 부품 시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체 주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등 우주 분야 산업 육성과 창업도 적극 촉진한다. 한편 지난달 19일 발사된 정지 궤도 복합 위성 천리안 위성 2B호가 6일 오후 7시 30분 목표 정지 궤도인 고도 35,786km, 경도 128.25도에 안착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월 중 위성 본체와 환경, 해양 탑재체의 상태 점검을 마치고 10월부터 한반도 해양 관측을 2021년부터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 정보를 국민들에게 송출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7일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미로중일 등 주변 4강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개발과 배치의 열을 올리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마하 5가 넘는 무기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ICBM은 낙하 속도가 최대 마하 15에서 25에 달하지만 보통 미사일은 마하 5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요. 두 번째는 고체 연료 또는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들 극초음속 무기는 전세계 목표물을 1에서 2시간 내에 타격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적 목표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강대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및 배치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7일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화상 전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러시아 북쪽 100개에 머물고 있던 구축함 고시코프함에서 시험 발사가 진행됐으며 미사일이 바렌츠 해내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68세 생일을 맞은 푸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러시아를 위한 일대 사건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초고속으로 미 항모 등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사정거리는 1000km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이 운영하는 아반가르드는 ICBM에 속합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최대 16개의 머브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6에서 60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 미터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러시아는 또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되는 킨잘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2000에서 3000km에 달하며 핵 및 재래식 탄두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DF-17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DF-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807을 탑재 마하 10으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 DF-17은 미 항공모함은 물론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이나 킨잘, 중국의 DF-17 등은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3만에서 4만 톤급 경항모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속속 극초음속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다 보니 미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극초음속 807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매체는 2017년 10월부터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CHGB의 초기 비행 시험을 태평양 하와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실시했으며 목표물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CHGB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중간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육군의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해군의 최신의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수직발 4기 체계에 각각 수발씩 탑재할 수 있지요. 미 공군도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2H 전략 폭격기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앞으로 추가 시험을 거쳐 오는 2022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CHGB와 같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핵탄두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탄두 순항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및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극초음속 807 미사일 개발이 늦었다면서 지난 2018년 미 국방전략서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극초음속 타격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인데요. 2026년에 블록 1 극초음속 미사일을, 2033년에 블록 2 극초음속 미사일을 각각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중로일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잠재적 위협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미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들인데 극초음속 무기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대칭 위협이 우리에게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극초음속 무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주변 군사강국들에 대해 가성비 뛰어난 고순도치의 가시나 독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극초음속 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형항모, 일본의 경항모, 중로일의 대형 수상함정 등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타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국에 대한 고순도치 가시, 독침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서둘러야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침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정 전 장관이 공언한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한국형 비대칭 전력 개발을 서둘러야